안녕하세요. 티묵입니다. 아, 우선 좀 죄송합니다. 원래는 오늘 선물이란 3편을 이제 PPT를 제작하고 녹화해서 이제 제공을 하려고 했는데 제가 주말 동안 몸이 굉장히 좀 안 좋았어서 고민을 하다가 몇몇 분들께서 그 댓글이랑 이제 이메일로 저에 대한 것들에 대한 얘기도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해주신 것이 기억이 나서 좀 간단하게 PPT를 꾸며서 녹화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티묵이라는 저의 채널이자 저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오늘은 채널보다는 저란 사람이 어떤 사람이고 꿈이 뭐고 그 꿈을 왜 갖게 됐는지에 대한 얘기를 좀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다들 이제 뭐 일대기라고 할까요? 어떤 사람마다의 역사가 있잖아요. 그 시작은 아마 다들 학창 시절이라고 부르는 뭐 중고등학교, 더 빠르게는 초등학교 시절부터 뭔가를 열심히 했던 분들도 계셨겠죠. 저 같은 경우에는 그게 이제 고등학교 때였습니다. 참고로 저는 이제 학교 생활이라고 부르는 성적을 취하고 이런 것들의 생활로 보았을 때는 좋진 않았어요. 공부를 안 하는 분들을 뭐라고 하려는 건 아닌데, 참고로 저는 530명 정도 있는 학생이 한 학년에 530명 정도 있는 학교에서 500등 바깥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 앞에 그 성적은 크게 많이 신경 쓰지 않는 특정 성적 이상만 되면 그 실기시험으로 대학을 가려고 하는 이제 그 예체능이라고 그 본인의 가고자 하는 길에 더 열심히 하는 뭐 미술이나 이런 것들 있죠. 체육이나 예체능을 하는 친구들이 저보다 그 성적 등수가 앞이었어요. 그 정도로 공부를 안 했습니다. 안 했어요. 관심이 없었습니다. 저는 학교가 8시간 8교시라고 하죠. 6교시에서 8교시가 있는데 여기 농규 표시가 왜 있냐면 6교시에서 8교시 중에 점심시간에만 일어납니다. 그 앞에는 자요. 책상에서 엎드려서. 점심시간에 일어나서 농구를 합니다. 정말 재밌게 하고 친구들과 즐겁게 즐긴 다음 피곤하잖아요. 그리고 다시 5교시 점심시간 끝나고 점심 맛있게 먹고 5교시부터 다시 잡니다. 다른 친구들은 야자를 하죠. 야간 자율학습이라고 하는 그걸 하는 시간 전까지 잡니다. 그러면 이제 석식 시간이 다가오죠. 야자를 하는 친구들은 석식을 먹었으니까요. 자, 그럼 석식 시간에 다시 농구를 합니다. 그리고 야자를 하지 않는 친구들과 다른 농구 코트로 가서 농구를 하러 나갑니다. 저는 야자를 하지 않았어요. 야자를 하지 않았는데 뭐 도망 다니거나 이런 건 아니었고요. 저는 사실 그때 글을 쓰고자 했습니다. 소설. 나는 소설가 지망생이야 라고 생각을 했고, 이제 101장이나 남들이 말하는 실기죠. 실기를 준비를 했습니다. 사실 되게 건방진 얘기예요. 지금 생각해보면 진짜로 이제 학원에 살다시피 하는 미술 하시는 친구들이나 항상 그 육체적인 단련을 쉬지 않는 이제 체육하는 분들이나 실제로 그리고 글쓰기를 지망하는 다른 여타 학생들에 비해서 제가 노력을 많이 했던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근데 소설을 써야겠다라고 그냥 생각이 들어서 재밌는 소설을 쓰고 싶다. 판타지 소설과 순수문학이라고 부르죠. 저는 뭐 이 구분값을 좋아하는 건 아닌데
이 판타지와 순수문학의 애매한 경계에 있는 어떤 환상적인 소설을 쓰고 싶다라는 아이다운 꿈을 갖고 글을 쓰고자 했습니다. 책도 많이 읽은 것도 아니었어요. 그런데도 이 노력에 비해서는 말도 안 되는 꿈을 가지고 실제로 이때 저를 가르쳐 주신 스승님께서는 정말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너는 읽는 책의 양에 비하면 천재다. 잘난 척이 아니에요. 너가 노력을 안 한다는 뜻이죠. 진짜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사실 뭐 노력은 제가 많이 한 건 아니기 때문에 지금 생각하면은 이제 그때 당시에는 되게 민망한 얘기였지만 이걸 나중에 깨닫고 제가 재수를 하게 되는데요. 재수생의 신분이 되게 되는데, 왜냐면 이렇게 공부를 안 하니까 수능을 잘 봐서 어딜 갈 수 있었을 리가 없잖아요. 이게 어느 정도의 성적이었냐면은 그때 당시에 제가 그 모의 수능 같은 거를 보게 되면은 상담을 하잖아요. 그리고 첫 번째 수능을 봤을 때도 상담을 했고요. 고3 때 첫 번째 수능을 봤을 때 이제 상담을 했을 때 담임 선생님이 그러셨습니다. 이제 지방대도 못 가라고 할 정도로 지방대를 비하하려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제 성적을 이렇게 좀 나열을 쭉 했을 때, 순위를 나열했을 때 정말 너는 대학이라는 곳을 가기 힘든 정도의 성적이다 라고 이제 얘기를 들었을 정도예요. 실제 이건 들은 얘기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선생님이 저를 비하하려는 것도 아니죠. 정말 순수하게 사실만 놓고 봤을 때도 그랬다는 거니까요. 이제 충격을 받고서 이제 재수를 하게 되는데요. 재수 시절을 하게 되는데 제가 이때 다행히 충격을 좀 받았어요. 이대로 살면 안 되겠구나. 그리고 또 이제 이때부터는 조금 소설을 글을 좀 열심히 읽고, 글을 양서라고 불리는 것들을 좀 열심히 읽고요. 또 소설도 단편이라고 해요. A4 반 페이지에서 이제 한 페이지 정도 되는 거를 이제 매일 4편씩 쓰기 시작합니다. 쓰면서 이제 충격을 받아가지고 다행히 이때 그 수능 성적을 어느 정도 표준까지는 올릴 수 있게 됐고요. 그리고 이제 소설을 좀 쓰기 시작하면서 간접 체험이라는 거 어쨌든 하게 되다 보니까 공부라는 걸 해야 내가 글이라는 것들을 좀 더 잘 쓸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은 했습니다. 왜냐면은 기반되는 지식이 있어야 무언가를 써낼 수 있으니까요. 쓴다라는 거는 배출이라면, 출력이라면 입력이 돼야 뭔가를 쓸 수 있으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 이 글을 쓴다라는 것 때문에 공부에 대해서 그나마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 최대한 정말 이제 태어나서 고등학교 2학년 때까지, 3학년 때까지도 공부 안 하던 애가 재수 1년 하는 동안 그 모든 중학교 때 시절부터의 교과 과정을 다시 밟아가면서 대학을 갈 정도의 성적을 만들게 됩니다. 물론 드라마틱하게 막 남들 들으면 아는 스카이를 간다든지 이런 건 아니에요. 저는 꿈 같은 얘기는 아닙니다. 그냥 대학이라는 거를 갈 수준은 되게 됩니다. 다만 저는 항상 주장했던 게, 나는 꿈 찾아가고 싶다. 그래서 저는 과를 정해놓고 대학을 결정하는 타입이었어요. 그래서 나는 국문학과, 문예창작학과가 아니면 안 가겠다 라고 해서 과를 정해놓고 이제 성적에 맞춰서 대학을 일단 진학은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이어져서 글쓰기, 이제 대학 시절이라고 볼까요? 저한테 굉장히 중요했던 시기죠. 다행히 스승님도 제 주변 지인분들께서도 많이 도와주셔가지고 대학 진학을 할 때도 원서를 넣어야 되니까 많이 대학 추천도 받고 해서 괜찮은, 제 기준에서는 괜찮은 대학교에 갔습니다. 서울에 있는 대학교는 아닙니다.